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실장이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의 최근 일부 행보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두고 한 위원장이 아쉬운 점이 있다며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대응과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이 김병률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울 출마를 직접 발표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겁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오늘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관련 보도에 대해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사퇴는 없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결국 윤 대통령이 한때는 최측근으로 여겼던 한 위원장과 갈라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용산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며 한 위원장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철회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한 철학을 표현한 거라고 했습니다.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비대위원장이 정면 충돌하는 후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국민의힘이 대혼란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실장이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의 최근 일부 행보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두고 한 위원장이 아쉬운 점이 있다며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대응과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이 김병률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울 출마를 직접 발표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겁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오늘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관련 보도에 대해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사퇴는 없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결국 윤 대통령이 한때는 최측근으로 여겼던 한 위원장과 갈라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용산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며 한 위원장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철회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한 철학을 표현한 거라고 했습니다.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비대위원장이 정면 충돌하는 후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국민의힘이 대혼란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이하고 김건희, 윤석열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건 전쟁이에요. 보니까 진짜 전쟁 같아요. 처음에는 뭐 약속 대련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을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전쟁이야. 이관섭 대통령 실장이 한동훈을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사실상의 해고 통보를 한 거죠. 이를 즉각 거부하고 내 할 일 하겠다. 어차피 국민만 보고 시작한 거다. 내 할 일 하겠다 거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죠. 이거 약속 대련 아니냐. 한동훈 띄워주기 아니냐. 국힘의 지지율이 추락하니까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한 일시방편이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했는데 진짜로 대노한 것 같습니다. 의결이 대노했다고 하잖아요. 쌍욕하면서 그런 풍문입니다. 생각보다 아주 심각합니다.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와 한동훈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과연 겉보기에는 뭐 게임도 안 될 것 같잖아요. 윤석열, 김건희가 이길 것 같잖아요.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이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준석이나 김기현과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이건 한동훈이는 지가 법무부 장관도 했고 검사 생활을 수십 년간 했습니다. 특수부 검사들을 사실상 지휘를 해왔죠. 그러니까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윤석열, 김건희가 그 김기현이나 이준석이를 대할 때는 검찰의 권력이 있었잖아요. 한동훈이가 밑에 있었고 그때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건희가 열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건희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한동훈이가 김경률이 앞세워서 본인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야. 김경률 성격이 한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 그냥 밀어붙여요. 계속 직진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거죠. 또 한마디 거들었잖아요. 디올백 명품백 수수에 관해서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 국민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이수정이도 나서고 막 난리 난 거예요. 여기저기서 나서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가 급히 제동을 겁니다. 윤석열이하고 급히 제동을 걸어요. 감히 네가 어디 나를 건드려 이겁니다. 한번 물러나면 계속해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죠. 적인 특수부 검사의 속성입니다. 생각이죠. 한번 자백하면 계속해서 물러나게 돼 있다. 물러나서 결국에는 구속된다. 특검을 받아야 되고 구속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수사에 몰리죠. 수사에 몰려서 결국에는 소추를 받아서 결국에는 탄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냥 어디 네가 감히 내 얘기를 꺼내 이겁니다. 얘기 말도 못 꺼내게 그냥 탁 차단하는 거예요. 너도 그만둬. 너 믿을 동생이라고 해서 거기 보냈는데 안 되겠어 이거예요. 너 관둬 이겁니다. 한동훈이가 지금 한 3주 정도 이제 뽕을 맞고 다녔잖아요. 전국을 다니면서 막 대통령 그 후보급의 그런 뽕을 맞고 다닌 거예요. 지지 연설을 하면서 찍으면서 옷 쫙 빼입고 자신이 완전 최고 권력자가 된 것인 양 마냥 막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상한 거예요. 가서 그 김건희 디올백 수소 그 특검법 막으라고 보냈더니 고짓거리 하고 다닌다는 거죠. 비대위원들 동원해서 김경률이는 확실히 한동훈이하고 인연이 있어서 온 사람이니까 본인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분위기 이상한데 내 특검 통과시키려는 거 아니야? 이게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동훈이가 대통령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몰아내고 이겁니다. 자, 한동훈이 입장에서 보자고요. 한동훈이는 김건희와 윤석열을 넘어서지 않고는 본인이 죽어요. 이번 그 40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하게 되면 한동훈이 그냥 물러나야 되죠.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비대위원장이고 뭐 당대표가 없어요. 물러나야 되는 거고 그냥 깜빵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윤석열이도 몰락하는 거고 김건희도 탄핵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이도 탄핵 당하게 되는 거예요. 동반 퇴진하게 되겠죠. 김건희하고는 탄핵이든지 간에 임기 단축이든지 간에 당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둘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배를 탔다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인데 하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당장 그게 쓰다린 거야. 특검을 받는 게 쓰다린 거야. 나중에 그 탄핵 당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해서 탄핵을 당하든 그건 나중 일이고 당장 내가 특검 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머리가 안 좋은 거죠. 한동훈을 공격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고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죽이나 급했으면 이관섭 대통령 실장을 보내서 우선 사실상의 해고 통보를 했겠어요. 한동훈이는 즉각 거부하고 그럼 뭐 대석 특필하고 받았었잖아요. 그 부분을 받아 쓴 거예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착각을 한 거죠. 김기현 내쫓듯이 이준석이 내쫓듯이 나경원 뭐 이렇게 출마 못하게 하듯이 하면 안철수 누르듯이 하면 검찰 권력이 있을 때죠. 그건 본인이 100% 자각하고 있을 때인데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동훈이 물러날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한이 없잖아요. 여태까지 했던 것은 본인이 편법적으로 한 거잖아요. 검찰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여당의 뭐 이렇게 대표를 물러나라 마라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죠. 아마 버틸 겁니다. 버티고 할 거예요. 내가 세나 한번 해보자. 자, 김건희와 윤석열을 아주 그냥 열받을 것 같아요. 속이 막 터질 겁니다. 무라통이 막 터질 것 같아요. 말 잘 듣던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한동훈 입장에 봐서는 김건희를 치지 않고는 본인이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어, 셋 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급의 전국 지지 연설을 하고 다니면서 뽕을 잔뜩 맞았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한번 해보자 이거죠. 한동훈이도 해보자고 이제 대들 것 같아요. 보니까 버틸 것 같아요. 4월 10일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권과 대통령실이 초조해지는 거죠. 한동훈이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준석 신당도 뜨고 있어. 거기도 뭐 한 50석 이상 가져갈 것 같아. 국힘당은 지금 망해가 뭐 기껏 해봐야 60, 70석 가져갈 것 같아. 그러면 탄핵당하는 건 명백한 거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새로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탄핵당하거나 헌법 개정에 의한 임기 단축이든지 간에 윤석열이는 원래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차기를 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뽕 맞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본인이 대통령 된 것 같아. 조중동을 비롯해서 언론들이 자기만 계속 빨아줘. 감이 확 붙은 거야. 특수검사 집단도 본인이 다 장악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뽕에 취한 겁니다. 한동훈이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이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 있어. 나도 대통령 될 수 있어. 요겁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고 국힘당의 지지율도 계속 추락하고 있지만은 조정동이 빨아주고 언론들이 막 빨아주니까 한동훈 개인의 인기는 지금 지지도는 계속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완전히 뽕 맞았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보이지 않는 거지. 김건희도 보이지 않는 거죠. 아니 너희들이 키워줘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올라온 거야. 나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야. 사법시험도 일찍 합격해서 뭐 대학교 3학년 때 합격했다고 하잖아. 한동훈이가. 나는 이렇게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한 친구 모범생이야.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제가 봐서 결론적으로 제가 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올해 안에 축출될 것 같아요. 지가 축출을 면하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하려 시도하겠죠.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지전을 야기시키려고 하고 심지어는 전쟁을 야기시키려고도 할 겁니다. 이것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냥 본인은 중간에 드랍되는 거예요. 탄핵을 당하거나 헌법 개정을 통한 임기 단축을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뽕에 취한 한동훈이는 계속해서 나대고 설칠 겁니다. 아마도 윤석열, 김건희가 지금은 본인이 대통령들이니까 대통령 부부잖아요.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한동훈을 치려고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동훈의 여러 캐비넷들이 일부 열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이는 버틸 것 같아요.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한동훈을 치는 논리가 이거예요. 지금 지가 지역별로 다니면서 유세 지원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원희룡이 손들어줬잖아요. 가서 단상이가 손들어주고 뭐 이렇게 포옹도 하고 막 하잖아요. 김경률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손들어줬잖아요. 특정 후보를 왜 네가 지원을 하느냐 이거죠. 사적 공천 아니냐. 네가 사적으로 공천을 행사하고 다니면 되느냐. 시스템 공천을 해놓겠다고 해놓고 사적으로 네 개파 사람들만 치켜 세우고 손들어주면 되느냐. 이런 논리를 세우는 거죠. 윤석열, 김건희가 대통령실이 지금 한동훈을 공격하는 그 논리가 그거예요. 국힘의 지구당 위원장들도 아주 열받았습니다. 이빠이 받았죠. 시스템 공천을 해놓겠다고 해놓고 네가 왜 특정인을 손들어주느냐, 네가 데리고 온 사람을 손들어주고 다니느냐. 그러면은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한동훈 위원장의 한심이 거기에 한동훈의 의중이 거기에 실렸다라고 의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 불공정 경선 아니냐 이거죠. 한동훈의 입장에서도 지가 대통령 되려면 자기 사람들 쫙 심어놔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많이 당선을 돼야 되고 지구당 위원장도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짜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윤석열, 김건희와 갈등의 지점들이 나오죠. 적인 이유지만 사실상은 김건희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디올백을 건드리고 디올백 명품 뇌물수수를 건드리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거기에 대해서 받으라고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아예 차단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김건희를 건드리면은 한동훈 너도 가만 안 둬 이겁니다. 너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그냥 밀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안 그러면 다 죽는다니까요. 지라도 살겠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내치고 새로 대통령 선거 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입장에서는 결국에 그러고 싶을 거예요. 임기 단축하고 탄핵이든 임기 단축하고 이재명 한번 붙어보자 나하고 이거일 겁니다. 하지만 이준석도 나타나서 지도 이제 하겠다고 하겠죠.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되고 설령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그 범야권에서 진보 세력에서 뭐 200석 이상 충분히 달성을 해서 개혁신당 이준석의 개혁신당도 포함해서 200석 이상은 충분히 될 걸로 보여서 결국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김건희 종합특검법은 통과될 걸로 봅니다. 이제 김건희 종합특검법은 확대가 되겠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별법이 통과되거나 김건희 종합특검법이 통과되거나 해서 김건희는 이제 몰락의 길로 접어들 겁니다. 특검을 받고 결국에는 빵에 가게 되겠죠. 윤석열도 탄핵 또는 헌법 개정에 의한 임기 단축이 되는 거죠.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거의 뭐 6만 명, 7만 명 이제 그렇게 이제 당원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모였고 또 그 회비를 직접 내는 사람들이 10,000원씩 뭐 이렇게 내는 그런 진성 회원들이 막 모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힘당은 점점 몰락의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뜨면 뜰수록 국힘당은 망하는 거예요. 한동훈 쪽도 망하게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도 망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준석 신당도 의심을 많이 했잖아요.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데 이준석이 가짜로 탈당해서 이렇게 나중에 윤석열하고 합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크면 클수록 아예 이준석 중심으로 기존의 국힘당을 흡수 합병하는 그런 전략이 통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의 생각은 항상 바뀌거든요. 이준석이도 제가 해보니까 할만하거든. 충분히 기존의 국힘당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윤석열과 이준석은 성격이 완전히 상극이에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건 다행이죠. 결코 둘이 그냥 다시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합할 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국힘당을 흡수 합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윤석열이 포함된 국힘당을 윤석열 중심의 국힘당을 흡수 합당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윤석열을 배제한 사람이 배제한 상태에서는 올 수 있겠죠. 흡수 합당이면 가능한 거죠. 결론적으로 한동훈의 그 일종의 이제 쿠데타인데 김건희를 제거하려는 쿠데타, 김건희 특검에 관한 쿠데타. 거긴 1차적으로는 발각이 돼서 실패한 듯이 보여요. 하지만 한동훈은 계속해서 저항할 것이다 라는 거죠. 김건희와 윤석열은 한동훈의 완전히 뚜껑을 완전히 벗겨 먹으려고 할 거예요. 벗겨서 공격을 강하게 공격하고 푸시하고 들을 겁니다. 한동훈의 가발을 확 벗겨버릴 수도 있어요. 벗겨가지고 이제 공격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국힘당의 공천이 시작되기 전인데, 일보 직전인데 벌써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와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힘당은 망해야 되겠죠. 망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망해가는 정당입니다. 더불어서 한동훈이도 망해갈 것이고 윤석열과 김건희도 결국에는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윤석열, 김건희와 한동훈과의 싸움에서 누가 승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동훈이 진짜로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계속해서 2차, 3차 공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견이 되시나요? 국힘당 내 권력 싸움이 이렇게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은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어요. 정말로 경제에 힘들거든요. 국민 스트레스 지수가 막 진짜로 많이 올라갔어요. 이 김건희, 특히 윤석열, 술도 먹고 맨날 술 먹고 제대로 출근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오후 1시, 2시, 3시 돼서 출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체크를 해보니까 어떤 기자가 정병곤 기자죠. 서울에서니 체크를 해보니까 한 달에 뭐 3번, 한 달에 3번인가? 2달에 3번인가요? 한 달에 3번인가? 정상 출근 일자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일정들 빼고. 정말로 심각하지 않아요? 그 중에 또 한 번은 또 김건희가 일찍 출근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술에 빠져 사는 대통령을 보고, 이게 술통령이죠. 권력놀이에 심취해 있는 대통령을 보고, 이 김건희와 함께, 명품백을 수수받고 있다는 게 뭡니까? 뇌물 수수받는 거잖아요. 줄 세워놓고. 이러고 주가 주작해서 23억이나 수익 얻고, 이런 그 대통령 부부의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있어요. 완전히. 이 도탄에 빠져 있는 그 대통령 부부를 보면서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다고요. 아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좀 더 많은 국민들께서 진실을 파헤치는데,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